고사리꽃이라는 폴란드 민화에서는 내가 나를 가졌으니 행운은 너의 것.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명심해야 한다. 나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하고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죠? 정말로 행운을 나 혼자만 가진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끝은 어떨지 우리는 항상 행운을 바라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행복은 왜 쳐다보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꼭 옆에 있는 행복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지금 이 마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지금 이 카페입니다. 잔에 담겨 덩그러니 탁자 위에 놓인 커피는 단지 사물이다. 그러나 목을 넘어오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지배하는 정서가 된다. 한 잔의 커피를 위해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커피 원두에 대해 소개하기로 했죠. 카페지기 최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카페 최치인입니다. 오늘부터는 원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게 맞는 커피를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커피를 찾는데요.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지만 이제 커피 맛을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커피도 커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체리 모양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커피 열매를 보면 체리랑 헷갈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체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커피 체리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앵두 모양처럼 생긴 커피 열매를 과육을 벗겨내면 커피 빈이라고 하는 커피 씨앗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로스팅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커피는 기호식품입니다. 진하고 깊은 쓴맛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하고 신맛이 좋은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맛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쓰고 구수한 맛을 내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떤 맛을 추구할 것인가가 바로 이 커피 원두를 볶아내는 로스팅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커피 로스팅은 생두의 종류에 따라서 원산지에 따라서 가공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 커피협회에서는 단계로 나눠서 커피 로스팅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커피 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인지 8단계로 커피 로스팅을 나누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좀 신맛이 강하게 나와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요즘 여러 논문에서 커피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단계는 아주 바싹 태워서 기름이 나올 정도로 반지르르하게 로스팅한 8번째 단계는 이거는 그냥 쓴 탄 원두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어떤 거든지 적당하게 로스팅된 커피들이 몸에 좋습니다. 커피 원두의 종류와 로스팅의 종류를 생각하면 정말로 앞서 말씀하셨던 험난한 과정일 것 같네요. 이왕이면 탄 것보다는 약간 중간 정도의 맛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되게 이제 커피가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두에 따라서 로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절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험난한 여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런 가이드가 없으면 저희도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내게 맞는 커피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지역의 멋진 카페들을 소개하면서 커피 맛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럼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커피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커피 한 잔 어떨까요? 블로그를 한다에서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친구들의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면서 그들의 매력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고양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먼저 고양이의 도도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집 고양이는 너무 도도해요. 항상 제멋대로 해요. 라고 말하는 집사님들 계시죠? 하지만 사실 고양이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사랑을 애교로 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도도하다라고 느껴지면 그건 사실 집사를 향한 고양이의 사랑 신호랍니다. 다음은 고양이의 훈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양이는 훈련이 안 돼요. 개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고양이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보상을 통해서 훈련하면 고양이도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멋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들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제 고양이의 독립성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양이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외로움을 모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고양이도 사랑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집사는 고양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중요하답니다. 고양이가 배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양이가 배를 보이면 만져달라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배를 보이는 건 신뢰의 표현이지만 배를 만지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고양이의 배는 민감한 부분이니 조심히 다뤄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깨무는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고양이가 깨무는 건 공격적인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고양이의 애정 표현이나 놀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세게 깨무는 건 아니겠죠. 오늘 살펴본 고양이에 대해 오해와 진실 어떠셨나요? 고양이는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동물이에요. 소중한 고양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한 끼 밥상입니다. 김 PD님 나와 계시네요. 김 PD님 오늘 소개해 주실 한 끼 밥상 무엇일까요? 이번 한 끼 밥상은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에서 나오는 민들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들레는 속시식물문의 쌍장엽강에 속하는 식물로 들판에서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랍니다. 줄기는 없고 잎이 뿌리에서 뭉쳐나고 또 옆으로 퍼지며 잎은 거꾸로 세운 침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털이 약간 있지요. 꽃은 노란색으로 피고 잎과 길이가 비슷한 꽃대 끝에 달리는 꽃입니다. 꽃대에는 흰색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꽃 밑에만 털이 남습니다. 봄에 어린 잎을 나물로 먹는데요. 한방에서는 꽃 피기 전에 식물제를 포공령이라고 하는 약재로 씁니다. 열로 인한 종창, 유방염, 인후염, 맹장염, 복막염 등 효과가 있으며 또 열로 인해 소변을 못 보는 증세에도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젖을 빨리 분비하게 하는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민들레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요리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생 민들레 무침이나 나물로도 먹고요. 또 민들레 겉절이도 쌉쌀한 맛이 별미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들레 겉절이가 아주 저에게 딱이더라고요. 벌써 입맛이 막 다져지는데요. 제 입맛에도 민들레 겉절이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에도 맛있는 반찬 소개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침 저녁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2주 후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